안녕하세요. 수다닥입니다. 오늘은 내시경 전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담배를 좋아하시는 주변 분들이 제게 참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저는 담배를 피우지는 않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내시경 당일 참 담배가 많이 땡기는 날일 것 같습니다. 우선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고, 혹시나 내시경을 하고 나서 뭐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떡하나, 만약에라도 암이라도 나오면 어떡하나 등등 이런 걱정들이 많아서 담배가 더욱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과연 내시경을 하기 전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한번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시간을 준비하면서 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구글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영어로 내시경에 해당하는 엔도스코피라는 단어와 스모킹을 치자 연관 검색어로 바로 비포가 따라붙고 검색했을 때 내시경 전에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배에 대한 생각은 한국이나 외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시경 전에 담배를 피워도 될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내시경 하기 4시간에서 8시간 전 혹은 내시경 당일은 금연을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내시경을 예정하고 있다면 가급적 이른 시기부터 금연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나면 추가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로 담배를 피우면 내시경을 할 수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은 검사는 가능합니다. 담배는 음식과 달리 담배 자체만으로 내시경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음식물의 경우 금식이 안 돼 있을 경우 위 안에 음식이 남아서 내시경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나, 담배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또다시 이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내시경 시행에 전혀 지장을 주는 것이 없는가요?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면 내시경 전에 흡연하지 않는 것을 왜 권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담배를 피우면 내시경 할 때 안 좋은 점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기 관련된 부분입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래량이 많게 되고요. 많은 가래가 있으면 내시경 도중에 이 가래가 잘못해서 넘어가면서 사례가 들릴 가능성이 높고, 호흡이 원활해지지 않아서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할 경우에 더 위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합니다. 또한 드물기는 하지만 담배를 오래 피는 경우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것과 혹은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에 폐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수면 내시경을 할 경우엔 산소 포화도 저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흡연이 이러한 문제를 더 촉발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 직전에 흡연은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드물기는 하고, 또한 수면 전에 산소 포화도를 먼저 측정을 해서 저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먼저 검사를 미룬다거나 아니면 비수면으로 할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얕은 수면으로 해서 진행할 것을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닥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시경 시야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래가 늘어나게 됩니다. 금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입도 마르면서 침도 같이 마른 침이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가래가 생기고 마른 침이 생기는 거를 뱉거나 아니면 삼켜야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삼킨 가래랑 삼킨 침은 모두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전부 이제 식도로 넘어가서 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침이나 가래가 이제 식도에 붙어 있거나 위에 이제 고여 있게 되는데, 그래도 침은 내시경으로 해서 이제 물로 씻으면 쉽게 제거가 되는데 가래는 끈적끈적해서인지 잘 제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영상인데요. 위 내시경 전후 주의사항과 수면, 비수면 내시경 비교라는 그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래가 붙어있게 되면 그 부분은 점막이 어떤지 관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아래 사진 중에 지금 왼쪽의 사진이 가래랑 침이 섞여가지고 점막에 붙어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가래랑 침을 전부 제거한 사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래랑 침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물로 좀 씻어내고 석션을 해서, 그러니까 빨아들여서 제거가 가능했지만, 정말 가래가 많은 분들은 가래가 너무 많아서 전체를 다 제거하는 게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침이 또 마찬가지로 너무 많으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는 내시경 하시기 전에 침도 가급적 삼키지 말라고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내시경 직전에 기포 제거제를 복용을 해서 그런 침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한 다음에 검사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의료진 입장인데요. 사실 그 의료진 입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더 좋은 컨디션에서 검사를 하고 정확도 높은 검사를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고민은 했지만 그래도 포함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시경이라는 게 보통 의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함께 검사를 보조해주는 분들과 같이 팀을 이루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시경 직전에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엔 내시경을 하는 그 방이 좁고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냄새가 많이 나게 됩니다. 특히 위내시경의 경우엔 내시경 기구가 입을 통해서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그런 검사들보다도 담배 냄새가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시경을 진행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검사의 그런 집중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다른 의료진들, 여성분들이 같이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이분들 중에 만약 임산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심리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 견디시고 담배를 피우신 분들은 내시경 하기 전까지 그 잠깐의 시간을 조금 더 가지시고 담배 냄새가 줄어든 다음에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좀 기분 나쁘지 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것이 내시경이 끝나면 바로 담배를 피워도 될지, 이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시경 하시고 나서 컨디션이 괜찮고 내시경이 별 문제 없이 잘 맞췄다면 담배를 피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수면 내시경으로 검사를 하셨다면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본인은 수면에서 완전히 깨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했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보통 병원 침대는 떨어지지 말라고 침대 양쪽 사이드에 그 사이드 레일이라고 부르는 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간을 이제 올리고 내리고 이제 하면서 쓰게 되는데, 그걸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내리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고 나서 수면에 이제 덜 깨신 분이 이 난간을 이제 내리고 침대에서 내려오려다가 난간이 안 내려지니까 난간을 넘어서 내려오려고 하셨던 분인데요. 보통 침대의 난간을 넘어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 난간 높이가 거의 성인 허리 이상의 높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면에서도 덜 깼고 몸도 이제 가누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그 높이를 이렇게 넘어서 내려오시려다 보니까 넘어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머리로 떨어지셔가지고 이제 크게 다치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그러면서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꽤 오랜 기간을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병원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담배를 피우고 싶어들 하실 텐데요. 담배를 피우려면 요즘은 병원 건물 안에서 당연히 할 수 없고 건물 밖으로 좀 이렇게 나가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담배를 피우시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넘어지시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담배를 피우실 때는 정말 내가 완전히 다 깨서 완벽하게 몸을 가눌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서는 꼭 혼자 가시지 말고 보호자분과 같이 동행하셔서 가서 담배 피울 때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마무리를 하자면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내시경 검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금연을 한 경우보단 약간의 그런 위험성이 더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고 검사 진행에도 어느 정도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급적 잠깐 그 시간은 조금 참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내시경 마친 후에 흡연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마도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소화기내과 의사가 내시경 전에 혹시라도 담배를 피워도 괜찮다고 얘기해주진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으셨을 걸로 생각되지만 죄송하게도 가급적 담배를 피우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